자, 기말 대비 군포고 부교재 스텝 2 전문항 풀이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가져왔고요. 첫 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A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나와 있고요. A에서 A로의 함수다. 정의역과 공역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fx 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논점은 직선은 직선인데 이 직선이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게 핵심 논점이죠. 자, 그래서 그림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x축이요. y축이요. x범위 마이너스 2와 2 표시해 주시고 y범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표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영역으로 둘러보면요. 자, 이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fx는 직선은 직선인데 0,1에 못이 박혀있는 상황이고요. 이 범위 내로 y값이 형성이 되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직선이 크리티컬한 상황, 이 점을 지나갈 때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가 또 크리티컬한 상황, 두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2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쉽게 확인되십니다. AB 값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0이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고요. 시중 문제집에 많이 깔려있는 문제죠? 여기 표시할 수 있는 거 표시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A와 A가 같은 라인이니까 A, 여기가 B, B 같은 라인 B, 여기가 C, 여기가 D 쉽게 확인하실 수 있죠? 왜냐면 Y는 X라는 직선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f.fd를 구해라. fd부터 확인하시면요. fd 값은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C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C요. 그러면 이건 fc라고 볼 수 있고 fc 값은 C 출발하는 거 보시면 똑같이 B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최종 결론 B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f.f 역함수의 a를 구해라. 뭐 역함수를 풀어헤쳐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풀어헤쳐서 해보면 이것은 f 역함수 f 역함수 a와 같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f 역함수 a부터 차례대로 구해보죠. a 값을 갖게 되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a 값을 갖게 되는 x 값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b라는 거 확인되네요.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 b가 되는데요. b 값을 갖게 되는 x 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b 값을 y 값을 갖게 되는 x 값은 c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결론은 b 빼기 c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죠. 군포고 부교재 스텝 2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편이고요. 14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하시죠. 자, 1,0을 지나는 함수가 라고 나와 있고요. y는 x그래프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4에서 만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을 해석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묶어서 해석하실 수 있죠? 여기 묶어서 해석을 하시면 fx로 묶어지네요. fx 빼기 f 역함수 x는 0이다 확인되십니다.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확인하시면 되죠. 이게 0이 되는 x값은 문제 지문에서 1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역함수 y 교점이니까 y는 xy 교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x좌표 마이너스 1, 4 요것들이 집합인 x값들, 만족하는 x값들의 집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답 내시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문제 확인하시고요. 함수의 표기법에 대한 문제고요. f0은 0이고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f100부터 확인을 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100을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보면 100을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10, 여기가 0이면 100이 나타내는 걸 문제 조건에 맞게 K범위와 N범위에 맞게 나타내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100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F10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10을 나타내보면 10N 더하기 N꼴로 K꼴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1, 여기가 0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F10은 F1과 똑같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똑같은 방식이죠. 1을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보면 n은 0이고요.
K가 1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F0 더하기 1, 우리가 알고 있는 F0 값으로 왔습니다. 여기 0이라고 문제 조건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F100은 1이다. 결론 내리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약간 더 복잡하죠. 그렇지만 방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F999부터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F999요. 999를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 보면 여기가 99 더하기 9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99 더하기 9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F99를 나타내기 위해서 99를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 보면 N자리는 9, K자리는 9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F9 더하기 9에 다시 9가 더해지니까 18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9를 다시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 보면요. 여기가 0, K가 9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F0 더하기 9가 더해지니까 27이다 확인되시고 27 최종답 되겠습니다. 그런데 F999를 또 합성함수를 하셔야 되죠. 문제 조건에 보면 합성함수를 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F999는 지금 좀 전에 구한 F27이랑 똑같다. 27을 10n 더하기 K꼴로 나타내보면 n은 2, K는 7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F2 더하기 7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F2 값도 나타내보죠. F2 값 나타내보면 2는 10n 더하기 K일 때 n은 0, K는 2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F0 더하기 9, F0은 0이니까 최종 답은 9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고 있죠. F100은 1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9다 확인하셨으니까 최종 답은 10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군포고 부교재 스텝 2 문제 풀고 있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의 마지막 문제고요. 16번 문제 가져왔습니다.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표기법만 유의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1, 2, 3, 4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인데 A라는 것이 A에 포함하는 원소면 1을 쓰고요. A에 포함하는 원소가 아니면 2를 쓴다라고 문제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1 아니면 2들의 값을 얘네들이 가질 텐데요. 더해서 6이 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이 2개, 2가 2개라서 더했을 때 6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조건을 보면서 집합들을 표시해보면 일단 1이 됐다라는 사실은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요. 2가 됐다는 건 부분집합이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원소는 부분집합이고 두 개의 원소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A의 후보로 쓸 수 있는 놈들을 써보면 A는 1, 2, 1, 3, 1, 4, 3, 4 중에 하나의 형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그려가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첫 번째 1, 2일 때를 한번 해보죠. 1, 2, 3, 4 요거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번이요. 1번 케이스 1, 2, 3, 4 1, 2, 3, 4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1, 2개, 2, 2개인데요. 집합이 1, 2라고 했으니까 1은 들어갔을 때 부분집합이 되겠죠? 부분집합이 되니까 1은 화살표가 1로 향하게 됩니다. 2도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로 향하게 되겠죠? 3은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2로 향하게 될 거고요. 4는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2로 향하는 이런 식의 함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fx는 x다. 요거 만족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x 1은 자기 자신 1로 가는 놈이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조건도 만족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 보시면 만족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놈이 지금 가장 합이 크겠죠? 그러니까 답은 7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케이스 확인하시고 답 내시면 되겠네요. 군포고 기말 대비 부교재 스텝 2 문제 풀고 계십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고요. 7번 문제 확인해 보시죠. 자, 유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식이 나와 있고요.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이 그래프의 핵심은 y는 x분의 5가 기본 형태로 가지면서 평행이동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2만큼 됐다는 데 핵심 논점이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y축이요, x축이요. 분명한 건 점근선 y는 2라는 라인은 분명히 같고요. p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죠. p가 여기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p가 여기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실제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양수니까요, 여기가. 그런데 문제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쌍곡선을 가져버리면 얘는 안 된다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3, 4분면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조사하느냐? 여기서의 논점은 여기 있는 y절편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y절편이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면 3, 4분면을 안 지나가고요. 음수면 3, 4분면을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y절편을 x에다 0 넣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가 y절편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3,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건 등호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축도 4분면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등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연산 정리해서 해보시면 p분의 5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p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못 넘긴다 하실 수 있는데 p는 지금 양수라고 가정했고요. 음수라면 지금 실제 상황으로 여기가 2요. p가 음수였다면 이런 식이 될 텐데 여기는 무조건 지금 보시다시피 3, 4분면을 지나구나. 그러니까 p는 양수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p는 양수구나.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p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정수의 최소값 구해라. p는 3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문제죠.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문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하죠.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점근선부터 하나씩 구해보면 y는 x-2분의 x-2 더하기 3으로 고쳐주시고요. 1 더하기 x-2분의 3.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 여기가 x가 2고요. 여기 라인이 2요. 여기 라인이 지금 1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점근선 문자가 많이 섞여 있는데 한번 구해보면요. y는 x 더하기 n분의 여기가 nx로 출발하니까 더하기 nm을 해주시고 빼기 nm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있던 더하기 1까지 써주시고요. 써주시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n이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쓰셔야 될 게 여기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n분의 여기가 nm 마이너스 1이구나. 올려서 쓸까요?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실 수 있는 정보는 여기가 지금 음수구나. 자연수니까 0이 되거나 음수인데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음수구나 라는 사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얘가 마이너스 m만큼 n만큼 평행이동된 점근선이니까요. 점근선 표시를 해보면 무조건 마이너스 m은 음수 쪽이니까 x방향에 여기에 마이너스 m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y축으로 n만큼이니까 자연수라 이쯤에 n이 있겠죠. 둘러싸인 넓이가 8이다. 여기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넓이 가로 길이부터 확인해 보시면 2에서 마이너스 m을 빼주시면 되니까 2 더하기 m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n 빼기 1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으로 써보면요. n 빼기 1 곱하기 m 더하기 2가 8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이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정수임을 아실 수가 있고요. 순서쌍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 8, 2, 4, 4, 2, 8, 1 순서쌍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각각의 nm을 구해보면 nm이요. n-1이 1이라고 했으니까 2,6랑 6이 순서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n-1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3, 2 여기서 n이
n-1이 4라고 되어 있으니까 5, 0 탈락이겠네요. m은 자연수기 때문이죠. 여기는 음수가 되니까 해볼 필요도 없겠네요. 자,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두 개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죠. 군포고 기말 대비 부교재 스텝 2 문제 풀고 계십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고요. 9번 문제 확인하시죠. 자, fx랑 gx가 있습니다. fx, gx요. h.fx는 g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조건을 한번 써보면 h가 뭔지 모르겠지만 h x-1분의 1 플러스 x는 gx랑 똑같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y값이 0이 될 때 x값 h 뭐가 0이 된다. 여기 있는 값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고 식을 끌고 가볼까요?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은 분수식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라는 소리고요. x가 0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x에다 0 넣으면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이요. 여기다 넣으면 h-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얘기가 곧 x절편이 -1이다 라는 사실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내분점 문제가 나와 있네요. 내분점 공식 체크하셔야 되고요. 1대 t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을 먼저 식으로 써보셔야 되겠죠. -2랑 4가 있는데 1대 t로 내분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분점 공식은 ft는 1 플러스 t분의 대각선이요. 4 2t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쳐볼까요? 여기를 1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를 해주시고요. 플러스 6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 좋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t 플러스 1분의 6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x축, y축 확인해서 그림 보시면요. x축으로, t축이죠. 정확하게는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되고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지금 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이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4가 되는, 여기서 4가 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림으로 따지면 몇 번이죠? 5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군포고 부교재 스텝 2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확인하시죠.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고요. 한 점 P에서 점근선이 내는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한다. PQR에서 둘레 길이의 최소값 구해라 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식을 움직이는 점 P를 미지수로 두는 게 핵심 논점이죠. 이 P의 좌표를 뭐라고 두면 될까요? A, A-1분의 2 더하기 2라고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두실 수가 있겠네요.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둘레 길이는 2배 곱하기 PQ 더하기 RP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PQ 길이부터 써보면 2 곱하기 PQ 길이는 Y좌표 길이 빼준 게 되겠죠. 여기 Y좌표에다가 여기 Y좌표인 2를 빼주시면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PQ 길이는 A-1분의 2가 되고요. RP 길이는 X좌표 길이 빼주면 되겠네요. A에서 X좌표인 1을 빼주시면 확인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 A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죠. 위를 움직이니까 산술기하 논점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써주시면 이거는 2 곱하기 2 루트 크거나 같다 A-1분의 2 곱하기 A-1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답은 4 루트 2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문제죠.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무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무리함수가 나와 있다. 치역이 2보다 크게 됐도록 그림을 그려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의역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a, b, c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지금 a가 양수라고 나와 있는데 핵심이 있고요. a가 양수요.
그러면 무리함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증가함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함수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과 치역을 확인해 보시면 x가 0을 넣었을 때 y가 무조건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루트 b 더하기 c가 2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bc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3c 제곱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바꿔줘서 끌고 가시면 되겠네요. b를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b를 c로 식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면 b는 루트 b는 2-c가 되고요. 루트 b의 조건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는 2-c의 제곱, 여기서 얻을 수 있는 c 범위는 c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놓치지 마셔야 되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무리수의 특성이죠. 자, 너 갖고 식을 정리를 해보면 2차 식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식을 써볼까요? b-3c 제곱은 2-c의 제곱 마이너스 3c 제곱이라는 c에 대한 2차 식이 됐습니다. 프로에 쳐서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4c 플러스 4 c는 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프 형태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 c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을 해주시면 플러스 6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축이 마이너스 1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가 뭐 이쯤에 있다고 해볼까요?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요. 최대값은 6이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6 답 되겠네요. 넘어가시죠. 자, 무리함수 문제입니다. y는 루트 x 문제부터 확인하시면 y는 루트 x가 있습니다. 그래프 위의 점 xy가 원점 5와 점 4,2 사이를 움직인다. OAP 넓이의 최대값 문제 그림으로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가 실제로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인 거 확인하시고요. y축이요. x축이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4,2라고 해보죠. 삼각형 OAP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고요. P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뭐 이런 P라는 점이 될 겁니다. 지금 핵심 논점은 OA 사이에 기울기가 있을 텐데요. 여기 삼각형의 밑변의 넓이는 고정이죠, 지금. 밑변의 넓이는 고정이라 지금 밑변으로부터 이 삼각형까지 뻗어 있는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관건인데 여기 있는 삼각형이요. 관건인데 높이가 최대라는 것은 핵심이 여기 있는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을 생각해 주는 게 핵심 논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때 가장 멀리 떨어진다. 밑변에서부터. 그게 핵심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알고 있는 식 y는 2분의 1x 더하기 k라는 직선과 y는 루트 x를 연립하셔서 판별식이 0이다까지 끌고 가셔서 접하는 점을 찾으셔야 되겠죠. 접하는 점을 찾아보시면요. k는 2분의 1이다까지 연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지금 삼각형의 높이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지금 원점과 저는 여기 있는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우리가 찾은 식이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접하는 직선 찾았고요. 2 곱해서 정리해보면 x 빼기 2y 더하기 1은 0 일반형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관건이고요. 핵심 논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요. 공식 써보면 루트 5분의 1 높이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무리해보죠. 지금 밑변의 길이부터 확인해보면 피타고라스 썼을 때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고요. 4, 4, 16에다가 루트 20이죠. 2루트 5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각형 넓이요. OAP 최대값은 2루트 5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확인하시면 1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최종 답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문제고요. 절대값이 섞여있는 무리함수. 근데 기울기가 1자리로 나와있는 요 직선을 절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다른 세 점 만나도록 K범위 구해라. 그럼 그래프부터 그리셔야 되겠죠? 절대값 섞여있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X가 양수면 Y는 루트 2X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음수면 Y는 0.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Y축, X축이요. 양수 부분은 2X라는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음수 부분은 그냥 Y는 0이구나. 색깔이 구별 안 돼서 여기다 덧칠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그런데 기울기가 1자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제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지금 이 점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아닐까요? 여기 있는 점이요. 이 점을 지나갈 때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기울기 1자리가 여기서 접할 때, 요게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접할 때는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거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K 첫 번째 구해보면요. 0,0을 대입하셔야 되죠.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러니까 K가 0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은. 자, 두 번째 상황이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상황은 연립하셔서 판별식이 0이다 끌고 가셔야 되겠죠. 루트 2X랑 X 더하기 K 연립하셔서 판별식이 0이다까지요. 판별식이 0이다까지 연산을 해보시면 K는 2분의 1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연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K 범위는 0보다는 지금 커야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상황인 2분의 1보다도 등호가 안 들어간 작다 라는 범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호 주의. 답은 4번 되겠네요. 기말 대비 군포고 부교재 스텝 2 문제만 지금 짚고 있습니다. 21번 문제 확인하시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고요. 지금 fx랑 gx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놓치지 말고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구나. x랑 y의 자리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g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y는 루트 5x-k가 되어 있는데요. x랑 y 자리 바꿔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보면 x제곱 더하기 k는 5y, y는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k. 지금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식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다. 교점은 y는 x 라인 위에 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논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교점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y는 x와 5분의 1 x제곱 더하기 5분의 k는 x라고 연립을 하셔서 그냥 풀기만 하면 답이 틀립니다. 핵심 논점은 그래프상으로 확인하셔야 되지만 정확하게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야 된다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범위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립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넘겨서 5 곱해서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k는 0이다. 이 방정식이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라는 근의 분리라는 파트입니다. 근의 분리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1번 조건 기억 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부터 써보시면요. 판별식 쓰시면 25-k요. 여기요. 25-4k가 0보다 크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5라고 나와 있죠? 문제 조건에서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K인데요. K가 0보다 크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두 조건 같이 써보면 K는 4분의 25보다는 작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2, 3, 4, 5, 6까지 7개 확인되시네요.
자, 22번 문제 확인하시죠. 22번도 21번 문제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살짝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살짝 잘렸는데, y는 루트 x입니다. 여기요. y는 루트 x고, y는 x제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x제곱에 이번에는 양수 파트가 아니라 음수 파트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양수 파트가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가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체크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 부분에 색칠한 부분을 끼워 넣어서 그냥 푸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요. 여기를 좀 잘라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동일할 거고요. 여기를 채워넣고 푸셔라. 여기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고 삼각형 넓이를 확인하실 텐데요. AB 길이부터 확인하시면요. AB 길이는 여기가 지금 4, 여기 전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4,2고요. 여기 점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2,4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시면요. 지금 AB 사이의 거리요. AB 길이가 연산해 보시면 2루트 10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삼각형 넓이의 높이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여기 높이요. 높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은 0,0이고요. 직선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써보시면 1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10 이렇게 확인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 루트 10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10 곱하기 높이 루트 10이요. 10 확인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군포고 기말 대비 부교재 스텝 2 경우의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텝 2 문제들을 가져왔고요. 9번 문제부터 문제 확인하시죠. A집합이 있고 A집합 1, 2, 3, B집합은 12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 스몰 AB가 여기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허근을 갖는다. 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판별식 쓰라는 얘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4분의 D 판별 써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상 구해주시는 거니까요. A 경우가 3가지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를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럼 B는 여기서는 2부터 10까지 9가지가 나오는 게 보이시고요. 넣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B는 5부터 10까지 6가지가 나오는 게 보이십니다. 여기는 11가지 확인되겠네요. 다 더하시면 15에다가 16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바 없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문제 확인하시고요. 1, 2, 3, 4 복원 추출인 상황입니다. 4번 시행해서 나온 수를 ABCD라고 하는데 만나지 않도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거의 핵심은 뭐죠? 두 직선이 평행하다. 요것만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네요. 평행 조건은 뭐가 되죠? 평행 조건 2개를 쓰시면 되는 거니까 두 조건 만족해주면 되는데 A는 C일 때랑 V랑 D가 똑같아지면 요거는 일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V랑 D가 다를 때 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거 왜 V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B인 것 같은데 편집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C가 같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나요? 11, 22, 33, 44로 여기서 4가지가 나오겠죠? V, D가 다른 경우는요. 같은 경우만 빼주면 되니까요. 4 곱하기 4라는 전체 사건에서 빼기 4, 11, 22, 33, 44로 같은 경우 4가지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해보시면 12가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2는 48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군포고 기말 대비 부교재 스텝 2 풀고 계십니다. 경우의 수 파트고요. 369 게임 나와 있네요. 369 게임이라고 나와 있고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 369가 들어가 있는 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숫자가 0부터 9까지가 있고요. 각 자릿수가 1 같은 것도 001
뭐 32 같은 것도 032라고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각 자리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69를 여기 지금 세 자리가 있는데 각 자리가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69를 제외하고요. 0부터 9까지의 10가지 수 중 3개를 제외한 7가지 수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가지수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해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아닌 게 하나 있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 0, 0 들어오는 건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산 마무리 하시면 이것은 342개가 되겠네요. 지금 하신 게 말해야 되는 수죠. 말하지 않는 가지수를 구해라 했으니까 총 가지수인 999에서 연산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42개 빼주시면 657 연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한 조합 문제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2명씩 선발한다. A다. 하나씩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A요. 2명씩 선발하는 거니까 OC2 곱하기 OC2 연산하시면 되겠네요. 연산하시면 100 나오고요. B 상황 표시해볼까요? 적어도 여자 1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고 있고요. 싸그리 남자만 선발한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전체 4명을 선발하긴 하는데 싸그리 남자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적어도 여자 1명이 선택되겠죠. 연산하시면 205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마지막 상황. 특정한 2명을 반드시 선발한다. 2명은 뽑았다고 본다. 라는 상황이죠. 2명은 뽑았다고 보니까 지금 8명 중에서 그 2명, 특별한 2명을 제외한 2명만 뽑으시면 된다. 이렇게 연산하시면 되겠네요. 연산하시면 28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가 제일 작고 A, B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C, A, B요. 5번 체크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방향 평행선분 4개, 세로부분 6개가 수직으로 만난다. 사이 간격이 이 선분을 만들어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직사각형부터 구해볼까요? 전체 직사각형이요. 지금 세로 선분이 6개죠. 세로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이런 식이요. 그 다음에 가로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하나 선택된다 라는 논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4개 중에서 2개 곱하기 6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연산하시면 90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사각형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정사각형 길이는 일일이 세주셔야 되고요. 정사각형 개수는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나누어서 세주셔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건 이런 정사각형이죠. 요렇게요. 개수 세주시면 요건 15개, 8개, 3개 어렵지 않게 세실 수가 있습니다. 다 더하시면 26개 확인되겠네요. 빼주셔야 되겠죠? 90 빼기 26 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8명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순찰자, 순찰, 도보 순찰, 지구대 근무 3개조로 편성을 한다. 조짜기 문제가 되겠네요. 조짜기요. 한조 인원을 2명에서 4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3개조를 짜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3개조를 지금 8명을 3개조로 짜야 된다는 데 있죠. 그런데 2부터 4까지만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핵심 논점은 지금 4, 2, 2 3, 3, 2로밖에 쪼개지지 않겠구나를 찾는 게 첫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개조로 쪼개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조짜기만 충실히 해주시면 되죠. 조 짠 다음에 분 100까지.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순찰자들 조짠 게 다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짜기에서 분배 상황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조 짠 다음에 조짜기 한 다음에 곱하기 3패까지 해주셔야 된다.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조짜기만 해보면, 여기가 조짜기 해보면요. 첫 번째요. 8C4에다가 곱하기 4C2 하시면 조짜기가 끝이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다가 2팩분의 1까지 해줘야 된다.
여기 명수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기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조작이요. 여기 조작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밑으로 해볼까요? 8C3에다가 5C3까지 연산해 주시면 끝이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된다? 2팩분의 1까지 해줘야 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더해 주시고요. 마지막 배치까지 하셔야 되니까 곱하기 3팩까지 하셔야 식이 마무리 되겠네요. 자, 연산해 보시면 실제로 2940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포구 기말 대비 부교재 스텝 2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시죠. 자, 내용이 길게 써 있는데요. 대륙을 방문한다. 첫 번째 방문국은 3개국을 여행하고 두 번째에선 2개국을 여행하겠다. 경우의 수 구해라. 라는 게 핵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와 유럽은 4개국이라는데 핵심이 있고요. 지금 4개국이요. 나라가 4개씩이죠. 지금 보시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요. 여기 색깔이 안 바뀌었네요. 저기 보시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3개국이라는데 핵심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크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순서대로 4를 가는 경우 두 대륙을 여행하는데 그 다음에 3을 여행하는 경우 3번 3을 여행하는 경우 나라수입니다. 나라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금 3개국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2개국을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4C3이고요. 첫 번째는 곱하기 4C2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대륙이 아시아, 유럽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 연산까지 마무리하시면 48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3으로 여행을 하는 순서입니다. 4-3이나 3-4나 여기 3-4도 적어놔야 되겠죠? 3-4요. 4-3부터 해보면 일단 2 곱하기 두 개의 대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곱하기 4C3, 3개국을 선택해야 되고요. 세 개 나라에서는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3C2, 2 곱하기 3C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국이 들어있는 대륙부터 가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3C3이요. 근데 그 대륙이 어딘지 모르니까 2요. 그 다음에 똑같이 4개국이 들어가 있는 것도 2를 곱해 주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2 곱하기 4C2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산 마무리해 주시면 72개 쉽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3개국과 3개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아프리카,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를 도는 순서고요. 처음에는 3개국을 돌아야 되니까 3C3 곱하기 2개국이니까 3C2. 그런데 두 개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까지 연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6. 연산 마무리하시면 48 더하기 72 더하기 6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연산 마무리하시면 126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